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처음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부정행위 관련이기는 한데요. 사실 부정행위가 다 불륜이 거기서 거기고 누구랑 사랑에 빠지냐, 누구랑 바람을 피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불륜이지. 동호회라든지 동창이라든지 블라인드 어플이라든지 그런 채팅 어플, 술자리 헌팅, 이런저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성을 만날 수는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느꼈던 가장 한심한 불륜 중에 하나는 바로 술집 여직원 또는 술집 여사장과의 불륜이라고 생각해요. 술집 작부와의 사랑. 작부라는 표현은 표준어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술집 작부라고 함은 그 술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여성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스킨십이나 2차, 3차까지 나아가는 이제 그런 성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부정행위는 사실 일회성이죠. 수많은 부정행위 사건들을 봤지만 그냥 그런 성매매라든지 노래방 도우미, 술집 그런 여직원과의 그런 관계는 거의 그냥 일회성이었고 한시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제일 어리석은 게 술집 여성과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여성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말 수없이 많은 남자 손님들을 상대를 해봤을 텐데, 그런 여성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고 외도를 저지르는 건지.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마음 뺏기고 이게 다가 아니고 돈을 정말 말 그대로 호구 잡히는 거죠. 계속 그런 경제적인 지출이 엄청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 거나 다름없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여러 불륜의 유형 중에서도 저는 술집 여자와의 불륜이 제일 한심하고 제일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저희 의뢰인분은 우선 혼인기간은 굉장히 길었어요. 자녀분들이 다 성년이 되셨고 한 20몇 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해오신 분이고요. 이제 남편도 사실 굉장히 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탄탄한 직장을 갖고 있는, 연봉도 높은 그런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남편의 차가 6, 7시 이 시간대 남편 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봤는데 저 앞에서 어떤 여자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작은 호프집, 주점 같은 그런 술집으로 들어가더래요. 알고 보니 그 작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술집 여사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이었고, 그 남편은 회사 퇴근하자마자 이 여자의 출근을 매일 라이딩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술집은 이제 늦게 오픈하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정말 우연히도 남편이 차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러니까 닫힌 줄 알았나 봐요. 상간녀와 통화를 하면서 언제 휴가 냈으니 어디 여행 가자, 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아내는 당연히 모를 거다, 그냥 출장 간다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를 속이고 같이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통화 내용을 의뢰인도 마침 그 주차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되십니다. 이제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됐고, 누군지도 특정이 된 거죠. 술집 앞에서 내려준 걸 봤으니까. 심지어 이분이 좀 좋게 조용히 해결을 하고 싶어서 술집에 찾아가셨어요. 그 주점에 찾아가셔서 정중하게 가서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남편 만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만 만나라 라고 했는데, 그 상간녀가 네 남편이 너한테는 무슨 선물 해준 적 없지? 너한테는 선물 하나 안 해주지? 나한테는 옷도 사다 주고 가방도 사다 주고, 너하고는 여행도 간 적 없지? 나하고는 여기도 여행 가고 저기도 여행 가고 했다. 너는 그냥 평생 집에서 그러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강하게 추궁을 하면서 당장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이제 나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이 순순히 각서를 써줬어요. 그 여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써주고. 그래서 의뢰인도 사실 한 번은 믿으신 거죠. 믿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이 의뢰인분은 굉장히 가정적인 엄마였고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상간녀 하나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남편의 각서를 믿고 다시
다시 또 한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의뢰인께서 상간녀 소송만 먼저 하셨어요. 근데 소송 중에 이제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 의뢰인께서 수년 전부터 원래 해오던 일이 있으셨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요양원에 못 보내겠다, 요양병원에 못 보내겠다, 차마 우리 집에서 좀 당신이 간병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을 했고, 의뢰인도 사실 그게 근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부모님인데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하시던 일도 다 정리를 하시고 몇 년 전부터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이 치매의 증상이 사실은 호전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점점 더 오히려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밤에도 정말 한눈을 팔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문에 시정장치를 여러 개 해놓으면서 다 잠가놓지 않으면 진짜 뭐 언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어머니께서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의뢰인이 거의 24시간 막 불침번을 쓰듯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상간녀 소송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의뢰인이 이제 상간녀 소송 중에 한 번 더 이 상간녀를 만나게 됐어요. 동네에서. 왜냐하면 동네 골목에서 술집을 하던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간녀가 의뢰인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너 지금 치매 걸린 시어머니 네가 간병하고 있지? 그거 내가 시킨 거야. 치매 걸린 노인 간병하면 네 두 발 묶여서 네 남편하고 편히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 네 발목 묶어두려고 시어머니 간병하게끔 내가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수년 전에 이미 이들의 관계는 시작되어 있었고, 이 남편이란 놈은 자신의 어머니의 병까지 이용해서 아내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그 힘든 치매 간병을 시킨 이유가 내가 맘 편히 바람을 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상간녀와 작당을 해서. 정말 악질적인 상간녀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교활하고. 근데 어쨌든 상간녀 거는 뭐 위자료 2천만 원으로 그냥 평범하게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뭐 그걸로 의뢰인의 한이 풀린다거나 상처가 뭐 위로가 됐다거나 그러진 않으셨겠죠. 문제는 상간녀가 또 남편을 어떻게 또 구워 삶아서 그 위자료 2천만 원마저 남편이 대신 지급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계좌에서 나간 내역까지도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의뢰인분이 남편한테 또 한 번 더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이 난 정말 더 이상 앞으로 그 어떤 다른 여성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상간녀 누구누구와도 더 이상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나의 전 재산을 의뢰인에게 주겠다. 그런데 안 지켰죠. 계속 만나요. 이혼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남편이 소장은 받았어요. 뭐 안정적인 직장도 있겠다. 송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진행이 이런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막 우리 기여도를 막 거의 한 90%로 높여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래도 또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다투질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남편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재산 내역을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봤는데 남편한테 빚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빚이. 여기저기 뭐 저축은행 대출, 뭐 어디 크레딧 대부 대출.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연차도 높은 그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 약관 대출, 뭐 어디 저축은행 대출, 대부업체 대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거의 1억이 훨씬 넘는 2억 가까이 되는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년 동안 그 술집 여자와 바람을 펴오면서 자기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뭐 원룸 보증금도 해주고 차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그 상간녀가 생활비도 다 이 남편한테 가져가고, 그렇게 큰 목돈이 필요한 뭐 보증금, 뭐 차량, 뭐 여행 경비 이런 것들도 다 남편이 되고, 그러느라 제2금융권까지 대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관건은 이제 재산 분할해서 그 남편의 개인적인 바람 피느라 쓰고 다닌 그 채무를 제외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을 받아야겠죠. 이제 그런 취지로 주장을 이어나갔고, 판결 결과는 거의 뭐 저희가 주장한 대로 다 인정이 되어서 사실상 거의 전부 승소나 다름없는 그런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분이 이제 저희가 청구한 내용이 다 사실상 거의 다 인용이 되어서 약간의 위안을 받으시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분에게는 가정과 맞바꿀 수는 없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저희 로펌과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서서히 극복하시면서 자기만의 일을 찾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신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촬영인데 새해 벽두부터 이런 소재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게 참 이게 저희 직업인 거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